앞서 보신 대로 택배 기사들에게 돌아갈 목 일부가 대형 화주들에게 흘러간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택배사 입장에서 왜 거절을 하기가 힘든지 또 정부는 어떤 대응책을 고민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. 박규준 기자 나왔습니다. 택배 요금을 올려줄 테니 따로 뒷돈을 달라는 식의 이런 리베이트, 이걸 택배사가 거절하기가 왜 힘든 겁니까? 우선 대형 화주들이 갑이기 때문에요. 이 택배사 그리고 대리점이 이런 리베이트성 현금 지원 요구를 거절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. 네. 만약 거절하게 되면 이 막대한 거래처가 다른 대리점이나 또 다른 이 회사로 빠져나가기 때문에요. 울며 겨자 먹기로 이 화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. 사실 이런 대형 기업 고객들의 갑질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. 이 최근 참여연대가 조사한 사례들을 좀 보면요. 네. 보시는 것처럼 기업 고객들이 현금성 리베이트로 상자당 50원 수준 리베이트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요. 또 대리점장의 명의로 된 체크카드 달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인건비 수백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. 네. 문제는 이런 식으로 택배 요금 인상분의 일부가 이 기업 고객들에게 빠져나가게 되면 택배 기사들의 몫이 줄어든다는 점입니다. 이런 리베이트 관련해서 공정위가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준비하고 있습니까? 네,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리베이트 같은 이런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자는 취지의 상생 협약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요. 최근 이 택배사들이 공정위 등 정부 측에 대형 화주들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금품 또 향응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의견을 전달했기 때문에 이를 근절하는 내용이 상생 협약에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. 네. 하지만 말 그대로 상생 협약은 말 그대로 지키면 좋고 또 안 지키면 어쩔 수 없는 거라서 한계가 분명해 보입니다. 말씀하신 대로 한계가 있는데 좀 더 강하게 막기 위한, 즉 법적으로 택배 거래 관련 리베이트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? 관련 법이 다음 달부터 추진이 되는데요. 이 부당한 이익 수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는데 생활물류 서비스 법이라는 법이 다음 달부터 시행이 됩니다. 이 네. 법을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. 내용을 좀 보면요. 이 택배 회사는 택배 요금의 일부를 배송을 요청한 자라고 적혀 있는데 기업 고객 그러니까 화주들에게 부당하게 되돌려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.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과태료 500만 원 이렇게 제재가 좀 수준이 낮다 이러한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 네. 이 택배 업계에서 이 과태료 수준을 좀 올려달라 이렇게 정부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. 이에 대해서 국토부 관계자는 이 과태료를 계속 맞으면서 리베이트를 요구하는 화주들이 많지는 않을 것이다. 그러니까 과태료 수준이 지금대로 충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 국토부의 기대대로 이 법 시행 이후에 과연 리베이트가 근절될지는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과태료 금액을 보면 계속 맞으면서 리베이트를 요구할 수도 있을 것 같군요. 잘 들었습니다.